안녕하십니까. 우리 마포고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1학년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밑줄 없는 어법과 영영 십자말풀이. 십자말풀이가 보통 기말에만 나오는데 2학기 때는 중간 기말 다 나왔죠.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어장 공부만 하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영영까지 다 외우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에는 그랬고 26년에 2학년 시험은 어떻게 달라지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2학년도 많이 변화됩니다. 네, 그거 뭐가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또 1등급을 계속 확보하실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논리와 시간의 싸움. 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 1학년 때는 어느 정도 외우면 점수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학년 때는 그게 조금 성립하지 않습니다. 외운 대로 되지 않고 외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요하는 서술형이 나오고 생각을 해서 한글로 써라 나오고 생각을 해서 요약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장에 가서 쓸 한글과 요약문은 암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주제문, 요약문 이런 것들은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암기하되 시험장에서는 확장시키는 그런 사고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1학년 때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우선은 다양한 유형 출제. 1학년 때보다 좀 달라지는 거는 속담 묻는 문제 꼭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로 서술형 쓰는 거 1학년 때는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줄 없는 어법 그거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또 모두 골라라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휘력이 좀 확장돼야 됩니다. 1학년 때 단어 부교재에 영영이 나왔다면 2학년 때는 예문이 나옵니다. 예문 빈칸. 예문에 빈칸 하나 딱 주고 한글 뜻 살짝 줍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영어 단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력 확장이 필요합니다. 왜? 그 예문이 단어장에 있는 예문과 다릅니다. 단어장에 있는 예문이 그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싹 다 바뀝니다. 거의 한 열 몇 개가 나오는데 다 바뀝니다. 그렇다고 단어장에 있는 예문을 공부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공부 안 해놓으면 확장을 시킬 건덕지가 없으니 얘를 공부해놔야 시험장에 가서 확장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물어봅니다. 시험지에 그대로 안 나왔는데 이거 왜 공부하냐? 그럼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보는 예문 뭘 통해서 확장시킬 거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어장에 있는 예문은 반드시 공부하시고 다 쓸 수 있어야 시험장에 들어가서 비슷한 어떤 내용의 예문이 나왔을 때 이거구나. 여기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네 하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꼭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지에 그대로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하는 요 태도는 정말 2학년 때 큰 코 다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논리적 사고, 아까 말씀드린 조금 생각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 1학년 때와는 다르죠. 1학년 때는 외운 대로 쓰기만 잘 쓰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2학년 때는 그 외운 거를 토대로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훨씬 더 retrieval, 배운 거를 끌어내는 것보다 사고력을, thinking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단어장은 앞으로 다 거의 예문 빈칸으로 나옵니다. 단 이겁니다. 중간고사 day 12까지, 기말고사 13부터 이게 아니라 중간고사 day 12까지, 기말고사 25까지 요겁니다. 그러니까 미칩니다.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앞에 건 안 나오겠죠 했다가 또 큰일 납니다. 앞에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으로 되는 바람에 공부량이 엄청 많아지죠. 그게 단어장의 반이 이제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건데 기말고사마다 요거 반드시 계획 잘 세워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어장의 반을 단어, 뜻, 유의어, 반의어 봐두시면 좋아요. 그래야 예문에 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장 요거 있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누적되는 이 방대한 단어장의 양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교과서랑 부교재랑 모의고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서술형 아까 말씀드린 예문 빈칸 단 예문 싹 다 바뀌는 그 다음에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그런 서술형들이 나오고 생각해서 써야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1학년 때와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자, 외우지 말고 이해랑 구조화해라. 특히 요 구조화, 그 글의 흐름, 전개, 요거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내용은 어떻게 이어질까,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야 시험장 가서 잘 풀립니다. 자, 일단 압도적인 학습량 1학년 때와는 또 다릅니다. 1학년 때는 교과서랑 모의고사 두 회의 어휘부교재였으면 이번에는 어휘부교재 그것도 누적으로 예문도 싹 다 변형되고 교과서도 들어가고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부교재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추가됐죠? 네. 부교재가 3강씩 들어가는데 보통 한 12지문 많아집니다. 1학년 때 차이 너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외울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고 구조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변별력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단어장을 쓰는 만큼 단어의 힘을 꽉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 단어랑 같은 뜻이고 저 단어는 다른 뜻이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 있는 뜻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뭐 아까 draw 같은 경우에 그리다 끌다 매료시키다 이목을 집중시키다 막 이런 거 그런 걸 다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draw 그리다 이러면 시험 못 봅니다. 네, 변별력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다양한 자료로 예문 빈칸 선택형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는 들어가고 뭐는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에러 시그널이 많이 쌓여서 그게 오답 노트에 다 적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아까 특징 말씀드렸죠. 조건에 맞춰서 우리말로 쓰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뭐 어순 배열도 있고 빈칸 채우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빈칸 채우는 내용들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변형시킨 어떤 지문 속에 있는 빈칸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해라. 지문 A, 밑줄친 A의 원인이 되는 예시를 2가지 써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써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라. 요거죠. 너 이거 알고 있니? 네, 이겁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 이해, 구조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주제문이고 예시로 요거 들었고 요겁니다. 네, 그렇게 구조화를 시키면서 지문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요런 공부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2학년 때는. 그 다음에 흐름에 맞게 조건에 맞게 이렇게 약간 어순별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따로 요약문을 만들어서 빈칸 만든 다음에 채워 넣어라. 이건 암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암기는 조금 지양하고 이해와 구조화를 통한 서술형 풀이. 그러려면 변형 문제, 양보다는 질 좋은 변형 문제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문 변형주의입니다. 요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이 단어의 예문들이 단어장과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완전히 공부시켜 놓고 거기서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장에 있는 예문을 한글 뜻 주면 다 쓸 수 있어야 얘도 해결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요거 뜻만 보고 물론 요거 뜻만 보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죠. 근데 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 변형에 주의해서 일단 단어장에 있는 예문 오롯이 잘 공부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열 몇 개가 쫙 나옵니다. 15번까지 앞장에 그냥 쫙 한 문장 빈칸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거부터 싹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는 절대 안 되고 빈칸 일단 단어장에 있는 빈칸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확장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 26년에 그럼 우리 2학년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는 안 됩니다. 그 누적되는 단어장의 양을 뭐 물론 한두 명은 지금 있을 것 같아요. 막 있어요. 괴물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못해요. 이거는 그냥 못해. 외우지 말고 그 계속 선택형과 저기 지킬 수 있는 스케줄 요걸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돼요.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하루 날 잡고 외우고 막 이런 거다 보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 암기하면 안 되고 거기서 확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문맥 속 쓰임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옆에 있는 뜻만 요것만 외웠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 예문의 그 단어의 쓰임, 타겟팅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쓰임을 골라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 뜻만 외웠다가는 절대 문제 못 맞추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아까 특징 보셨죠? 외운 내용 그대로 나오지 않고 외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서 써라. 이게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양질의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단어장 입체적 어휘 확장 출제. 네, draw 예를 들었나?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draw 그리다 표면적인 뜻이 있죠. 근데 그리다가 뭐예요? 그리다. 기본적인 draw의 뜻은 우리가 뽑아내다. 이걸로 가야 돼. 여기 있는 생각을 뽑아내서 그리다. 됐죠? draw. 관심을 끌다. 상대방의 관심을 뽑아내다. 이런 거예요. draw readers. 독자를 매료시키다. 됐죠? 관심을 끌다. 그래서 draw는 기본적으로 뽑아내다. 약간 이런 뜻으로 가져가야 그 문맥상의 스임을 딱 파악해서 아하 한글로 매료시키다. 뭐 attract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앞글자가 D로 주어졌네. 아 뽑아내다 draw. 요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요게 안 되면 아까 저기 예문 변형돼서 나오는데 그거 절대 못 맞춥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주요 문장들의 어떤 복잡한 구조, 어순배열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기 단어장 서술형 이러는 거 그리고 우리말로 바꿔라 뭐 이런 거 아니면 빈칸 채워라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핵심 키워드로 계속 요약문 생각하고 주제문 생각하고 그런 좀 사고력을 요하는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단순 암기도 해야 됩니다. 네, 단순 암기를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전 기출문제랑 똑같이 동형 모의고사 싹 넣어가지고 우리말 쓰는 서술형도 그 다음에 빈칸 예문도 싹 다 해가지고 최소 5회 대비한 다음에 풀고 채점 정리해서 단권화 자료에 싹 오답 노트 정리하고 이제 시험장 가서 고득점 하시면 됩니다. 네. 1학년 때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2학년 때도 방금 알려드린 대로 조금만 더 고생해서 좋은 점수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공부합시다. 네, 이상 정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